맞으면 아니지 1, 4번 뭐 이렇게 했을 때도 있었지. 아유 그냥 뭐 나중에 아니면 뭐 그냥 공부한 걸로 하면 되지. 자 14강의 1번 향상들이 발견되어 왔다. 뭐에서 발견됐냐? 아이들의 공감이죠. 공감에 있어서 향상들이 발견되어 왔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된 게 발견이 됐대요. 이거를 지금 해석을 해보면 인터벤션이 개입이잖아요. 개입을 뒤따르는 공감.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꾸며주게 해석을 해도 말이 안 맞는다고. 이럴 때는 콤마가 있는 것처럼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고 해줘야 돼요. following이면 보통 이제 뭐를 뒤따라, 뭐를 뒤이어 이제 이 정도로 약간 분리시켜서 해석을 해준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개입을 뒤따라서 공감 능력의 향상들이 발견되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입을 해줬더니 어떤 조치를 취했더니 그 뒤에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된 게 발견됐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개입을 했냐 이건데 이제 설계된 뭐 하기 위해서 설계된 증가시키기 위해서 설계된 그런 개입을 해줬더니 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감과 사회적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계된 개입.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죠. 일종의 지금. 뭐를 통한,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문학을 통한. 그러니까 이제 뭐 문학 읽기를 통해서 공감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일부러 했다 이거죠. 개입을. 그랬더니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됐네요.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공감 능력이 향상이 됐으니까.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개입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겠죠. 이 개입이 뭐냐, 뭘 사용해봤냐, 것을 그들이 얘네들이 이제 그들이겠고 그들이 불렀던 것. 뭐라고 불렀던 것? 관계적으로 지향된 읽기 교육이라고 불렀던 것. 관계적으로 지향된이라는 게 이제 관계지향적인,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관계지향적인 읽기 교육. 그러니까 이 읽기 교육을 통해서 좀 뭐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냐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거야. 알겠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공감과 사회적 이해라는 건 결국 뭐에 관한 거야? 인간관계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럴 수 있죠. 그 문학 작품 같은 거 읽으면 다양한 인간관계가 나올 거 아니야. 캐릭터들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겠다는데. 그다음에 to promote. 뭐 하기 위해서 사용했냐 이제 이게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고 이렇게 불렀던 것을 사용했어. 뭐 하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뭘 2학년 그리고 3학년 아이들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무슨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야? 공감 능력일 텐데 그걸 또 약간 다른 말로 이제 추론하고 상상할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뭐를 그 생각들과 감정들을 추론하고 상상해 볼 능력. 그렇죠.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 물론 막 다양한 시점들을 활용해서 막 캐릭터들의 감정을 작가가 설명해 줄 때도 있지만 그냥 캐릭터들이 막 대화하고 막 이런 거를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얘 지금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이런 거 추측해야 될 때도 있죠. 이제 그런 능력을 향상시킨다니까. 뭐에? 타인들의 생각과 감정을 추론해보고 상상할 아이들의 2, 3학년 아이들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 그 아이들은 누구냐면 선택되었던 아이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선정된 아이들이 있는데 왜 선정됐냐면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정된. 얘네들이 겪고 있었어. 뭐를 겪고 있었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아이들. 뭐와 관련해서 사회적 관계들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치료처럼 지금 이 아이들을 선정해서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나 지금 이렇게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빠져나오죠. 이런 아이들이 제공받았다. 이게 이제 프로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제공한다 했을 때 목적어가 누구에게 스타일로 들어가면 뭐를 제공한다고 해야 되잖아. 그게 사형식을 안 쓰기 때문에 간목 직목 바로 이렇게 못 들어가고 뭐를이 with로 주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O에게 N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얘가 제공받는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뒤에를 그대로 내리니까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얘가 제공받는다 이게 뭐야? 얘에게 이거를 제공한다 했죠. 의역상. 그러면 얘가 제공받는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석이 빠져나올 거라고. 맞죠? 네. 그래서 여기를 제공받는다 하고 책들을 제공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빠져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선정된 이 아이들, 교육 대상인 아이들이 이제 제공받았다. 책들을, 문학작품이니까. 어떤 책들이냐? 묘사하고 있는 책들. 뭐를 묘사하고 있는 책들이냐면, 어른들이나 아이들을 묘사하고 있는 책들. 이제 문학작품 속에 뭐 어른도 등장하고, 아이도 등장하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떤 어른들이나 어떤 아이들이냐면, who were working. 이걸 work는 이제 뭐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냥 일하다라는 뜻이 정말로 늘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니고 애쓰고 있는 그냥 이 정도로 하면 돼요. 노력하고 있는 뭐를 통과하며 애쓰고 있는 사회 감정적 문제들을 통과하며 애쓰고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이런 문제들로 고생하고 있었던 아이들이나 성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책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은 책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공감 능력을 기르자. 지금 이런 건데 여기 선정된 아이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문학작품의 캐릭터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지금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인게이지드, 참여시켰다, 몰입시켰다. 그 아이들을 토론에 몰입시켰어요. 참여시켰어요. 어떤 토론이겠어? 관련된 뭐에 관련된 그 생각들, 감정들, 의도들, 그리고 감정들, 뭐 필링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생각, 느낌, 의도 그리고 감정들과 관련된 누구의 그 책 캐릭터들의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금 쭉 설명이 되고 있죠. 누구를 선정했고 왜 선정했고 그 다음에 어떤 책들을 읽히게 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은 다음에 뭐를 하냐 토론을 한다 이거죠. 그럼 그 선생은 표현했다. 공감을 표현했다. 그 캐릭터들을 향한 공감을 표현했다. 이 토론 속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들드 뭐야? 본보기로 삼았다. 자기의 생각을 이게 선생님이죠. 지금 선생님. 뭐에 대한 어떻게 그녀가 또 선생님이죠. 계속 추론했는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본보기로 삼았다. 라는 게 뭔 말이야? 자기가 먼저 모델이 돼서 보여준다 이거죠. 본보기로. 뭐를 그 캐릭터들의 느낌들을 자기가 어떻게
추론했는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모델로 삼았다. 그러니까 읽고 나서 뭐 어떤 캐릭터가 막 실연을 당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토론을 하는데 얘 너무 슬플 것 같아. 뭐 이렇게 공감을 표현해주고 그리고 뭐해? 나는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문학작품 초에서 얘의 느낌이 이럴 것 같다라고 내가 추론을 했어. 이렇게 내가 추론을 한 거야. 에 대한 자기 생각을 먼저 이렇게 들려주는 거야. 토론 속에서.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들은 요청제였다. 하도록. 당연하죠. 이미 여기서 모델을 했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본보기를 세웠으니까 뭐로 본보기를 세우고 있어? 따라하라는 거겠죠.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럼 아이들은 이제 똑같이 하라고 요청을 받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 아이들은 썼어. 한 독자 반응을 썼어. 독후감이죠. 일종이니까. 뭐에 대해서? 그 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은 결국 책 읽고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거나 이야기가 있는 책을 읽고 그리고 토론을 해. 토론 속에서 좀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이제 본인이 모델이 되면서 공감을 어떤 식으로 해봤는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 아이들이 이제 독후감까지 쓰고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8주 후에 이 개입의 8주 후에 개입이라는 게 이 프로그램 그냥 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이 프로그램 8주 후에 아이들은 보여주었다. 뭐를? 아주 의미심장한 향상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뭐에서 의미심장한 향상을 보여주었냐? 객관적 measure 측정값들에서 뭐의 공감의 객관적 측정값들에서 의미심장한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뭐 철학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고 그냥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설명하고 있죠. 다음 3번 자, 사자, 뱀 그리고 독수리들은 예시들이다. 뭐의? 포식자들의 예시들이다. 즉 유기체들, 생명체들, 포식자에 대한 설명이죠. 어떤 유기체들 사냥하고 먹는 뭐를? 다른 유기체들을 사냥하고 먹는 유기체들, 포식자들. 그들은 어떤 그들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뭘 위한? 획득하는 것을 위한 음식을 획득하는 것을 위한 최고의 기술들을 가진 그들이 그런 놈들이다. The ones. 그런 놈들이다. likely가 가능성이 높은 형용사니까 그냥 바로 꾸며버려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놈들이다. 뭐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라서 번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놈들이다. 아니 일단 포식자들은 다른 놈들을 사냥해서 먹고 사는 놈들이야. 그럼 이런 놈들은 당연히 이 포식자들 중에서도 어떤 놈이 음식 사냥하는 기술이 가장 뛰어난 놈이 당연히 번식 확률도 가장 높겠지. 살아남아서. 프리데이션이니까 포식이라고 합시다. 포식은 영향을 미친다. 그 크기에. 그렇죠. 먹잇감 집단들 셀 수 있는 명사일 때 집단, population. 먹잇감 집단들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포식행위가. 포식행위가 왕성하면 당연히 먹잇감들은 줄어들 테니까 크기가 줄어들 테고. 그리고 그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 종의 다양성에.
뭐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원래 이 구역의 생태계겠죠. 커뮤니티가 이 안에서 한 5종이 살고 있었는데 뭐 이 포식자가 2종을 다 씹어 먹어버렸다. 뭐 그러면 3종만 남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포식행위는 먹잇감 집단들의 크기와 먹잇감 집단의 종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한 가지 이유는 여기에 y가 생략이 돼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한 가지 이유? 네이티브면 토종이잖아요, 그렇죠? 비토종 종들이 종종 심각한 문제다. 근데 이게 꾸며줘야 되니까 얘네들이 종종 심각한 문제인 한 가지 이유는, 그럼 이게 이제 메인 동사 is. 한 가지 이유는 결핍이다. 뭐의 결핍? 천연 포식자들의 결핍이다. 뭐에서? 그들의 새로운 집들에서. 자, 이게 non-native species니까 그럼 뭐요? 외래종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뭐 alien species고. 침입종 뭐였죠? 침입. 아, 그렇죠. invasive.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외래종이니까 딴 데 있다가 들어온 놈들이니까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뭐다? 얘네들이 이제 새로운 집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얘네들을 잡아먹어줄 내추럴 프레데터가 없다는 것이다. 예시가 나오네요. 퍼플 루스트라이프라는 식물인 것 같은데 얘는 그런 종이다. 얘가 그런 종. 반면에죠. 뭐하는 반면에 그것의 네이티브 해비텟들에서는 그 녀석의 이 원래 토종 서식지들에서는 그것의 군집들이 유지되는 반면에, 자, in check, kept in check 하면 체크 속에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 속에 유지된다는 게 뭐야? 억제된다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체크가 된다는 거야. 유지. 뭐에 의해서 억제가 되냐? 이파리를 갉아먹는 딱정벌레와 그리고 뿌리를 갉아먹는 바구미라고 하죠. 바구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반면에 얘가 이런 종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디에서는 그러니까 이 뉴 홈스에서는 그런 종이 된다는 거죠. 원래 서식지에서는 이런 반면에. 다음에 기생은 파라사이트가 기생충이잖아요. 파라티스는 기생은 한 버라이어티다. 이게 보통 우리 이제 버라이어티 오브 합해서 다양한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있는데 버라이어티가 다양성이라는 뜻도 되기도 하고 하나의 변종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다양성이라는 뜻일 때에는 variety of 합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프리데이션의 한 변종이다.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원래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a kind of predation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보면 되는 거죠. 한 기생충은 feed on 하면 먹고 산다는 거예요. 먹고 산다.
먹잇감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먹잇감을 먹고 사니까 이것도 뭐야? 포식자긴 하죠 지금. 근데 뭐라 했냐면 포식의 일종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러나 종종 뭐한다? 약화시킨다 해야 되겠네요. feeds하고 지금 but 때문에 병렬이야. feeds, weakens. 기생충은 먹잇감을 먹고 살기는 해. 하지만 약화시켜.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kills. 이것도 병렬이야 지금. 죽이기보다는 뭐를 그것의 숙주를 죽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프리데이션이기는 한데 약간 좀 특이한 면이 있는 거죠. 완전히 죽여서 먹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는 쪽의 포식이다. 그래 어떤 기생충들은 뭐와 같은 이 밀녹병균과 같은 그런 어떤 기생충들은 가지고 있다 매우 구체적인 숙주 요구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기생충 주제 그렇죠? 나는 뭐 내가 잡아먹을 놈은 이랬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딴 놈들은 근데 이게 그건데 겨우살이네. 겨우살이와 같은 딴 놈들은 기생한다 뭐에 지금 여기서 보세요. 종들의 한 견종에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또 다양한으로 지금 쓰인 거죠. 다양한 종들의 기생한다. 그러니까 썸은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안 살겠지. 그렇죠? 근데 딴 놈들은 또 어때? 굉장히 다양한 종들에 그냥 기생한다. 별 조건이 없다 이거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문을 쭉 봤을 때 이게 조금 이게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통일성이 없어, 통일성이. 네, 네. 그냥 이 글은 그러니까 뭐인 거냐면 포식이라는 어떤 뭐 검색어를 쳤을 때 그냥 어떤 백과사전 같은 데에 나올 법한 잡다한 지식들을 그냥 모아놓은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네. 포식에 관한 몇 가지 사항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 뭔 얘기하고 있어? 포식과 포식자라는 게 뭐냐? 포식자가 뭐냐? 그냥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죠. 포식자란 다른 생명체들을 먹는 놈이니까 이 먹는 놈은 먹는 능력이 뛰어난 놈들이 뛰어난 포식자겠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네. 굳이 또 묶는다면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포식을 하면 먹잇감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즉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 조금 심각할 수 있는 게 뭐? 외래종에 의한 포식 행위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야? 또 포식의 여러 종류 중에 특이한 한 종류가 뭐다? 기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알겠죠? 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굉장히 넓어질 수 없다. 그냥 포식에 관한 몇 가지 사안들 이렇게. 자, 12강의 4번. 비록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지만 뭐에 관해서 그 필요성에 관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뭐를 향한 필요성? 그냥 보호, 자연보호라고 그랬죠. 자연보호 하나만 쓰이면 자연보호와 강력한 공해 반대 노력들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중요하죠. 어떨 때는 동의할 수 있지만 비용이 are not considered. 비용이 고려되지 않을 때는 자연보호 하자. 그 다음에 강력하게 안티폴루션 하자. 여기에 동의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지금 맞부딪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떨 때는 비용들이 고려될 때는, 비용이 고려돼 버리면 있게 되는 거죠. 뭐가 있게 되는 거냐? 아주 의미심장하게 더 적어지는 합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자연보호 혹은 안티폴루션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비용이 고려됐을 때랑 고려되지 않았을 때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조건 좋은 거라고 하자가 아니라 비용이 고려되면 이게 좀 상황이 달라진다. 자, 고려해보자. 몇몇을 이러한 비용들, 그냥 자연보호나 안티폴루션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것들은, 이 비용들이라는 것은 인발브, 포함하고 있다. 뭐를? 이제 뭐 이런 비용들이 뭐가 있냐. 단순히 돈 내라 그냥 이것만 비용이 아닌 거야. 그냥 내 입장에서 감당해야 될 마이너스인 요소들은 다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일단 자연보호를 하려면 규제들이 있겠죠. 규제들이. 뭐에 관한 규제들? 개인의 행동들에 대한 규제들이 있다. 나는 저 숲의 계곡에서 밥도 해먹고 막 이렇게 하면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그거 하지 말란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리로케이션, 재배치 같은 것도 있다. 뭐의 재배치? 산업과 일자리들의 재배치.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여기가 무슨 자연보호구역이 됐대. 나가래. 딴 데로 이사가래. 우리 회사가 멀어졌어. 근데 이런 것도 나한테는 비용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또 새로운 관료제. 이 관료제라는 거를 뭐라고 보면 되냐면, 관료제는 항상 이를테면 뭐 내가 구청회를 갔어. 근데 구청회 민원센터에 말단 직원이 있고 그 위에 뭐가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막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올라가면서 자꾸자꾸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체계가 뷰로크래시 관료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했어. 근데 뭐 하는 거야? 한 방에 허가가 나는 게 아니라 잠깐 기다리셔야 돼요. 위로 가서 결제받아야 돼요. 또 위로 가서 결제받아야 돼요. 또 위로 가서 결제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도 불편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또 비용에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 개발. 뭐의 개발? 값비싼 새로운 기술의 개발. 내가 무슨 공장을 하는데 뭐 하라는 거야? 뭐 공해 저감 장치를 신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허가가 난대. 이런 것들이 다 비용들이 되겠다. 그래서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그 공해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비용들이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이익뿐만 아니라 비용들도 must be considered,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자연보호해서 깨끗한 자연을 얻는다? 베너핏만 고려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unlikely야. 가능성이 없다. 뭐가 가능성이 없냐? 진주어고 가주어고. 뭐가 가능성이 없냐? 우리가 결정할 가능성이 없어. 뭐 하기로? institute가 동사죠. 실행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없어. 뭐를 실행하기로? 노 폴루션 정책. 완전히 폴루션을 없애자 하는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은 없다. 그런 거는 불가능할 거다. 뭐 하기에? 실행하기. 이것도 실행하다죠. 실행하기에 불가능할 것이다. 노 폴루션은 실행하기에 불가능하다. 이유는 뭐야? 정책이 어려워서? 아니. 결국 많은 이득을 얻고자 할수록, 즉 자연보호를 잘하고자 할수록 뭐가 필요할 때? 비용이 높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노 폴루션이라고 하면 결국 폴루션은 이만큼 낮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공해의 크기와 폴루션의 크기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코스트는 당연히 반비례할 거예요. 공해의 수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들어갈 비용은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니 이 폴루션을 억제하는 제로가 만약에 0이라면 노후라면 코스트는 100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접근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노후 폴루션, 제로 폴루션은 아예 불가능할 것 같고 뭐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기준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노후까지도 못 가고 그냥 리를 정도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비쌀 것입니다. 너무 비쌀 거예요. 리를 폴루션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조차도 너무 비싸다고 느껴질 거라는 데 대신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죠. 뭐 할 가능성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를 선택할 가능성? optimal. 최대가 아니라 뭐? 최적의 공해의 수준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결국 이 최적의 공해의 수준이라는 건 뭐일 거냐? 밸런스일 것이다. 뭐 사이의 밸런스일 거냐? 위에 나왔죠. 이 자연 보호를 해서 얻을 베너핏과 뭐 사이에 내가 치러야 될 비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사람들은. 그렇죠? 무조건 베너핏만 고려해서 공해를 무조건 다운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자, 13강의 1번.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데이트할 수 있다. 투부정사인데 지금 부사가 중간에 껴들어가야 돼요. 데이트가 동사면 뭐 연대를 측정한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화석들을 정확하게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 요거는 화석들에 대한 설명이죠. 화석들, 즉 바위에 묶여있는 유해, 잔해, 남은 것들, 생명체의 죽은 흔적입니다. 생명체들의 뭘로부터 나온? 과거 지질학적 시대들에서 나온. 그때 화석들이 배열될 때, 타임라인을 따라서 배열될 때 과학자들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연대순으로 이렇게 쭉 연대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나열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시간상으로 나열하면 뭐가 좋냐? 뭐를 알 수가 있어? 점진적 변화들을 알아볼 수가 있다. 뭘로부터 뭘로의 단순한 라이프 폼들로부터 좀 더 복잡한 라이프 폼들로의 점진적인 변화들을 알 수가 있다. 자, 몇몇 경우들에서 진화는 다양한 중간이죠, 당연히. 중간적 형태들을 통과하는 진화가 수백만 년에 걸친 다양한 중간적 형태들을 통과하는 진화가 감지될 수 있고, 그리고 비교될 수 있다. 현재의 상태와 한 생명체. 그러니까 점진적 변화라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시간순으로 나열을 해놓으면 점점 변해가는 걸 볼 수 있고, 그럼 뭐야? 당연히 중간에 있는 것, 수백만 년에 걸쳐서 중간에 있는 형태들이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볼 수가 있고, 그 끝에 있는 현재의 거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가장 초기에 알려진 종, 말의 종은 살았다. 대략 6천만 년 전에 살았다. 그리고 뭐에 따르면 이 화석 기록에 따르면 이거 좀 조심해야죠. 병렬이고 콤마예요. 그러면 여기 was가 2번인 거죠. 그럼 1번이 lived인 거고 여기가 2번인 거죠. 이 종은 살았고 그리고 더 짧았다. 20인치보다 더 짧았다. 그냥 50cm보다 더 짧았다. 높이에서 어디의 높이? 숄더 높이에서 어깨 높이에서 successful 아니죠. 성공적인이 아니라 연속적인 바위층들이 암석층들이 그러면 이제 연속적인이라고 하면 subsequent라든지 아니면 consecutive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대체가 될 수 있죠. 연속적인 암석층들이 뭐한다? 내놓는다, 산출한다. 뭐를? 화석들을. 연속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점점 더 커지는. 이 단어를 맞춰낼 수가 있죠, 사실. 왜냐면 화석은 당연히 뭐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고 갑자기 커졌다, 갑자기 작아졌다, 갑자기 커졌다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냐. 연대순으로 쭉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 기록 중에 가장 옛날 기록인 말을 보니까 엄청 작았어. 지금 현재의 말은 이거보다 엄청 커. 그러면 여기 이제 중간에 연속되는 암석층에서 나온 애들은 점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아마도 뭐 할 거라고?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점점 커지는 말의 종들의 화석들을 내놓을 것이다. 산출할 것이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점점 커질 텐데 당연히 커지는 경향으로 진화를 했다면 정점은 어디에서 찍을 거냐? 지금이죠. 당연히. 지금이 제일 크겠죠. 뭐 하면서? 정점을 찍으면서 어디에서? 말들에서. 오늘날의 말들에서 정점을 찍으면서 culminate 하면서 크기가 변하면서 so 동사 주어예요. 소동주. 뭐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럴 때 이 did는 대동사니까 변했다잖아요. change. 일반 동사니까 did로 받았고. 말의 어나토미, 해부학적 구조. 말의 신체 구조죠. 그러니까 해부학적 구조의 다른 측면들도 변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변했냐? 이빨들은 됐어. 적응된 모습이 됐어. 적응된. 뭐에? 풀들을 먹는 것에. 이게 지금 이럴 수 있죠. 전치사 ing. 근데 이제 어댑티드 같은 경우는 그냥 투부정사를 쓴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쓰기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적응이 됐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으니까 저기에 to 다음에 ing가 온 것을 무조건 to 부정사가 안 된다가 아니라 to 부정사여야 되는 거 아니야? ing 왜 들어와서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알겠어? 네. 그 다음에 그 뼈들 더 아래쪽 다리의 뼈들이 뭐 했다? 이게 주어 동사예요 지금. 뭐야? fused. 뭉쳤다. 혼합됐다 이거죠. 합해졌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절대절의 병렬이에요. 주어 동사 1번,
그다음에 주어 동사 2번 그리고 주어 동사 3번 이렇게 마무리해야 돼요. 다수의 발가락들이 진화했다. 뭘로? 단 하나의 발가락으로 둘러싸여진. 뭐에 의해서? 말굽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하나로 다 붙여요. 됐어? 이 절이 1번, 그 다음에 이 절이 2번, 그리고 이 절이 3번 절. 그 다음 라스트 12강의 2번. 음식 포장재는 가시적인 형태다. 눈에 딱 들어오는 형태다. 뭐의? 음식 공급의 폐기물의 가시적 형태다.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한테 공급되는 과정까지 해서 여러 폐기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두드러지는 형태가 뭐냐? 포장재다. 일단 그 제품이 소비되면 그 포장재는 뭐 하게 돼? 당연히 남겨지게 되죠. 뭐 하도록? 처리되도록, 분리되어 처리되도록 남겨진다. 근데 그러나 이 소비자 포장 폐기물은 유일한 출처는 아니다. 뭐의? 포장 폐기물은 뭐를 따라? 그 공급망을 따라서 나오는 포장 폐기물의 유일한 출처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포장재가 있는데 이 최초 생산부터 그다음에 뭐 중간 뭐 도매 그다음에 우리한테 올 때 소매 뭐 이렇게 있을 때 컨슈머 패키징 웨이스트. 우리는 흔히 음식 포장재라고 하면 우리는 다 뭘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살 때 포장되어 있는 그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소비재 포장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음식 포장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이런 단계에서도 이거 옮기는 때 뭔가 포장재가 또 있을 수 있고 이렇다 이거죠. 알겠어? 우리는 흔히 이것만 생각하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것만 있는 거 아니다 했으니까 포장 폐기물 온다. 각 단계에서 다 나온다. 각 단계에서. 뭐의 각 단계? 이런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다 나온다. 뭐를 포함하는 공급망의 각 단계? 식당들, 소매업들, 그 다음에 유통업자들, 그리고 제조업자들까지 다 포장 폐기물은 어디서나 나온다. 근데 이렇게 포장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폐기물 전부가 다 관리되는 건 아니다.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그것 폐기물이죠. 그 폐기물의 일부는 end of ing, 클로그, 뭐 틀어막다, 아니면 뭔가 채운다, end of ing, 결국엔 뭐 한다. 그 폐기물 중 일부가 결국에는 우리의 바다들을 틀어막고 있다. 꾸며주겠죠? 어떤 바다들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는 여기저기 이렇게 해야 돼. 여기저기. 그러면서 이 ing는 뭐가 되냐? 하면서가 되는 거예요. 하면서가. 뭐 하면서? 초킹, 숨막히게 하면서 트랩, 붙잡아 버리면서 그리고 중독시키면서 누구를? 야생동물을. 이거 얘가 얘 게 아니라는 거. 얘는 지금 얘 거 여기저기 떠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사용된 포장재는 회수될지도 모릅니다. 뭘 위해서? 재활용과 재사용을 위해서. 네, 이것은 이 재사용과 재활용은 아주 중대한 방식입니다. 뭐 할? 최소화할. 그 전체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아주 중대한 방식입니다. 뭘로부터의 부담? 음식과 음료 포장재로부터의 전체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중대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solve가 2번이 되겠죠. 1번이 minimize겠고, 그리고 뭐 할? 기능할 중요한 방식입니다. 뭐로서 기능할? 하나의 자원으로서. 뭘 위한 자원? 또 새로운 포장재를 위한.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까지 해서는 음식 포장재 아니 좀 더 세분화 시켜볼까?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음식 포장재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는 흔히 뭐만 생각하지만 소비재 제품의 포장재만 생각하지만 사실 각 단계에서 다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고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문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짧지만 뭐 얘기하고 있어? 좀 해결책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죠.